실시간 참여자분들이 많아가지고 댓글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제가 읽기가 거의 불가능한. 여하튼 여러분 반갑습니다. 꽤 오랜만에 여러분 뵙죠. 물론 어제 계양에서 우리 지역사무소에 서명운동을 하느라고 잠깐 저희가 방송을 한 일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 당원존에서 여러분들을 공식적인 모습을 갖춰서 보는 건 꽤 오랜만인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출연자분들도 미리 좀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예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나와 계신 분들 계신데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기라고요. 요즘 이제 당 혁신, 정치 개혁, 특히 그 중에서도 당내 혁신과 관련돼서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영역에 많은 분들이 당 혁신 또 쇄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일, 소위 정상적인 국정 업무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야당을 파괴할까, 괴멸시킬까, 이런 데 집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최고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길바닥에 붙여놓은 현수막들을 보면 어떻게 집권 여당이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나라를 어떻게 만들자, 이런 내용은 없고, 거의 대부분 누구 욕을 하고 있는,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실 이제 야당이 감시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한다고 해서 이제 국정 운영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다른 의견을 내고 하는 것들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또 야당이 소위 여당이 하는 일을 발목 잡아서 국정 운영이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수태 헌정사에서 들어봤습니다만은, 여당이 야당 발목을 잡는 일은 참 우리가 보지 못한 풍경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정말 특이한 풍경이에요.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 새로운 정책도 많이 내고, 새로운 질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법안도 많이 내고, 또 야당이 반대하면 설득도 하고 양보도 하고, 또 일종의 조정, 거래, 야당이 하고 싶은 일도 있고 허용하면서 이렇게 일정한 성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지금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죠. 제가 들은 바로는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회에 제출된 법안 건수가 가장 적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사실인지는 한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현재 정치의 모습이 매우 비정상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야당의 대응도 사실은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또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바랬고, 그게 그분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게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바랬고, 또 그렇게 한다면 협력할 건 협력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훨씬 더 나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 네거티브 경쟁으로 자꾸 빠져드는 안타까운 현실이어서 저희들도 선택의 여지가 점점 좁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에서 보통 변화, 혁신, 개혁 이런 요구하고 통합, 단결, 단합 이런 가치들이 충돌하기도 하고 서로 상보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집권 여당의 전략이 뭘 잘하기보다는 야당을 어떻게든 두들겨 깨고 야당 인사들을 탄압하고 제거하고 위축시키려고 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야당의 과제는
과제는 어쨌든 그걸 이겨내는 것이다. 통합되고 좀 다른 요소들이 들어 서로 참고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그쪽에다 좀 중점을 뒀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정부 여당의 작전이 더 나은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오로지 권력을 행사하고 유지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이 네거티브한 일들에 매달리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새로 생겨나거나 아니면 이제 사라졌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다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검찰, 경찰의 수사권 남용, 과도한 압박으로 건설 노동자가 분신 자살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 근자에 없던 일들이죠. 국민들은 경제는 나빠지고 또 삶은 어려워지는데 정부는 그건 시장이 알아서 할 일이지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태도를 취하다 보니까 버림받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참 외롭고 힘들어지는 거죠. 안 그래도 어려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자 내일은 더 나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지금은 어렵더라도 함께 갑시다. 이래야 정상적인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각자 도생, 알아서 살자, 죽어도 할 수 없다. 각자 능력의 문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야당이 그나마 주 69시간 이런 거 법률 개정해가지고 더 많이 일하자 이런 희한한 정책을 하겠다는 걸 다수 구석으로 막고 있잖아요. 어제 그저께 보니까 집시법 개정해서 밤에 심야에는 집회를 못하게 하겠다. 그런 기본권 침해를 하는 그런 시도들을 자꾸 하는데 그나마 우리가 야당이 다수 구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당한 것들을 막지만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좀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시스템들조차 제도 장치들조차 통째로 다 퇴행하고 바뀌어버릴 것이다. 그럼 이 나라의 퇴행을 어떻게 할 거냐 대체. 그래서 내년 총선에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고 저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총선에서 이기는 것 이게 바로 가장 큰 개혁이다. 이겨야 개혁이라도 하지. 우리가 가치를 주장하다 패전해가지고 현실의 삶이 나빠지고 제도 장치들이 후퇴해버리면 그게 현실적인 정치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지금의 이 역주행 이걸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데 주력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합된 단결된 모습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분열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절제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이다 김 빠졌다. 맹물 됐다. 이재명다움이 사라졌다. 과정이 기득권에 포섭됐느냐. 뭐 이런 지적들, 또 실망감들, 또 아픈 충고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역시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당을 혁신해야 한다. 개혁해야 된다. 쇄신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하게 뻗어져 나오기 때문에 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통합의 단결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혁신들, 개혁들을 해 나가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은 그런 주제로 몇 분
하고 말씀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말씀을 좀 들어보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이라고 합니다. 물이. 당하고 반대되는 좀 상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조직이에요. 조직.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조직은 상명하고 하나의 의사만 있죠. 의사가 다르면 그거는 억압하거나 없애거나 바꾸거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당은 조직이 아니에요. 군대, 관료 이런 조직이 아니죠. 하나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른 게 너무 당연해요. 또 똑같은 인자들을 다 모아보면 아무 의미가 없죠. 마치 모래더미 같지 않습니까? 모래 많이 뭐 하겠어요? 모래더미죠. 자갈 많이 뭐 하겠어요? 자갈더미죠. 그런데 이걸 모래, 자갈, 시멘트, 물을 잘 섞으면 이질적 요소들을 섞으면 시멘트라고 하는 게 생겨나지 않습니까? 당은 그런 거라고 봐요. 다양성이 생명인데 이 다양성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되 그러나 일정한 선을 또 넘어가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느 선에서 적절하게 배합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당내에 무슨 뭐 문자 폭탄이니 뭐 폭언, 뭐 모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저는 우리 당 구성원들 사이에 뭐 할 말 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실에 기초해서 의견을 자유롭게 내는 것 이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고 이게 억압이 되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숨 쉴 수 없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한 거라고 봐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용인해야 된다. 다만 표현의 방식들이 폭력적이거나 억압적이거나 모욕적이거나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허위이거나 왜곡이거나 이런 거는 사실 공동체를 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철저히 우리가 또 자중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상대를. 그 말씀을 많이 드려서 지금 많이 이렇게 갈등 충돌은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만 여전히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해요. 얼마 전에 우리 당내 여성 의원 한 분한테 좀 심한 문자를 보내서 우리 당이 그런 장치를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당내 인사들이 이렇게 뭐 폭언, 협박 또는 뭐 모욕 이런 걸 하면 우리가 당내에서 신고를 받아가지고 조사를 해요. 당원의 경우는 징계 조치를 하고 당원이 아닌 경우는 뭐 범죄 행위에 해당되면 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당원인데 뭐 답도 안 하고 그래서 결국 제명 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또 한 케이스는 저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조사를 해보니 당원이 아니에요. 당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당원을 가정해서 장난을 친 것이거나 이간질을 좀 한 것이거나 아니면 뭐 우리 당원과 관계없는 개인적 행위겠죠. 뭐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또 추가 조사를 제가 하도록 해놨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확인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우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몇 가지는 우리가 좀 지키자. 의견은 자유롭게 내자. 의견은. 그리고 민주정당에서 상하라고 하는 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내자. 당대표한테도 할 얘기 다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뭐 당원들끼리도 뭐 의원에게도 지역위원장에게도 뭐 당직자에게도 할 말은 하자. 다만 폭력적 언사나 모욕이나 이런 거 하지 말자. 꼬투리 잡힐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비 감단한데 하고 싶다가도 욕하면 안 하고 싶어지죠. 사람 아닙니까 다. 또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에 기초해서 하는 것은 이건 음해죠. 이런 해서는 안 됩니다. 가짜 뉴스를 비판하면서 우리끼리 사실도 아닌 허위 사실에 기초해서 비난, 비판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외부의 이간질에 놀아나지 말자.
확인 좀 하자 서로. 이런 세 가지 원칙을 좀 정해서 잘 지킵시다. 이걸 벗어나서 고의적으로 이런 행위들이 반복되면 당의 질서 유지라고 하는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은 저희가 좀 철저하게 앞으로는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